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레저 미디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 콘텐츠의 1분기 실적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콘텐츠의 1분기 영업이익은 40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컨센서스와 비교를 하게 되면 약 절반 정도가 나온 셈이고요. 즉 컨센서스가 80억 원이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컨센서스가 미스했던 큰 이유는 1분기에 인식됐던 드라마 관련 실적과 관련해서 1분기에는 좀 좋은 드라마가 좀 없었던 점에 기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문별로 보게 되면 메가박스가 3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CJ, CGV의 실적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직영점 점포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비용 증가 요인,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 이 판관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익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레벨이면 어느 정도 선방한 실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ATP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 부분입니다. 방송 부분의 영업이익이 11억 원을 기록을 해서 시장 기대치에 많이 미달했습니다. 저희는 방송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만약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라면 컨센서스를 미스하지 않는, 즉 40억 원에서 한 40억 원 더하게 되면 이 컨센에 부합을 하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방송 부분에서 이렇게 좀 실적이 미스했던 요인은 1분기에 실적에 반영됐던 드라마가 그냥 사랑하는 사이라는 작품과 언터처블 이 두 작품이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해외 판매나 혹은 국내 VOD의 흥행성에 의해서 좀 좌우가 되게 되는데요.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 해외 판권 매출이 17억으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언터처블은 더 안 좋았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정도 드라마였으면 좀 이익이 안 나는 구조였는데, 다행히 2분기에는 미스트를 비롯한 흥행 드라마들이 좋은 가격에 해외 판매가 이루어졌고, 실적 인식도 2분기에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테이블의 일인데요. 먼저 영화는 증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올해 보고 있는데, 근거는 점포수가 늘어난 가운데 ATP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컨셉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올해 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11억 원으로 부진했지만 2분기, 3분기 내에는 한 50억대 정도의 영업이익 창출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4분기에 중국 관련 실적이 좀 붙을 거라고 저희는 가정을 했는데,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올해 한 200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본사가 IP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실적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분기가 2Q부터였습니다. 당시에 영업이익 90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맨투맨이라는 작품이 단독 제작 작품이었고 사전 제작이었던 관계로 굉장히 고가의 판매가 가능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맨투맨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올 2분기에는 작년 동기만큼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작년 3분기 실적이 드라마 한 개의 슬롯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상적인 레벨이라고 보게 된다면, 지금 2분기 실적은 지금 올 1Q부터 드라마 2개 슬롯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0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TBC 드라마 라인업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번 실적에 반영됐던 작품은 그냥 사랑하는 사이와 언터처블 이 두 작품이었습니다. 편성 기간을 보시면 대략 이렇게 걸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그 기대가 됐던 작품은 미스티였습니다. 미스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에서의 흥행성이 굉장히 좋았고 해외 시장에서도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따라서 좋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봤고 종영일자도 3월 중이었기 때문에 3월 달 해외 판매가 붙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요 관련 해외 판매가 4월 달에 이제 실적이 인식이 되게 되면서 지금 1Q에는 좀 부진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뉴스에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밥자리를 사주는 예쁜 누나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넷플릭스에 좀 좋은 가격에 팔린 것 같습니다. 국내 시청률도 괜찮기 때문에 이 관련 실적도 인식이 될 예정이고요. 후속 작품인 미스 함무라이비와 스케치도 이 편성 기간의 일부가 2분기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 작품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 실적은 3분기에 인식이 되겠지만 2분기에 국내 VOD 판매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주연 배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국내 흥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분기 반응성은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콘텐트리는 국내 대표 드라마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장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 수개월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J콘텐트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J콘텐트리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관련 드라마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중국향 드라마 수출이 재개화된다면 넷플릭스 효과 이상으로 이 레버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미스티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 기사를 작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직 뭐 중국 시장에 판매가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중국 OTT들이 한국 콘텐츠 구매를 재개하게 되게 되면 동사의 드라마들은 중국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J콘텐츠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넷플릭스 그리고 J콘텐츠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흐름이 대략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동일한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었고요.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요. J콘텐츠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3분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대작 드라마인 미스터 선샤인이 전체 실적을 견인을 하고 주가 상승 탄력도 배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J콘텐츠는 아직까지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스터 선샤인과 같은 대작 드라마는 없지만 주가의 흐름 방향성은 비슷한 방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관심만큼 J콘텐츠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J콘텐츠의 1분기 실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